근데 이 요소 비료라는 거는 작물이 바로 빨아먹지 못합니다. 이 뿌리에서 이 비료 성분을 바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비료가 좋겠죠. 이 가스 장애를 주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중요한 게 칼륨 성분이죠. 칼슘도 상당히 중요한 게 추비할 때 뭐 쪼그리고 앉아서 하지 않습니다. 1차 줄 띄우는 줄도 처음엔 요쯤 했었습니다. 이 줄을 이렇게 방아다리까지 좀 올려줬었습니다. 안녕하세요, 농밥밭TV 뱀이오가피 농장입니다. 자,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고추를 심은 지 20일 가까이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. 근데 보통 고추 같은 경우에는 이 정식을 하고 나서 20에서 30일 중간 한 25일경 요쯤에 1차 추비를 해주면은 얘네들 생장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 그 고추가 열리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이 고추를 이게 키움에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추비를 해주게 돼요. 심고 나서 한 달 정도에 한 번 하고, 그 다음에 또 한 달 이후에 뭐 2차 추비 뭐 이렇게 추비를 해줍니다. 기본적으로 두둑에 뭐 퇴비 뭐 여러 가지 양분들을 넣어주고 이제 두둑을 만들고 고추를 심긴 했지만, 이 고추가 생육 전반에 걸쳐서 이 두둑에 있는 이런 양분들을 빨아먹긴 하죠. 근데 하지만 생육이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추비를 그 뿌리 근처에 집중적으로 넣어주는 거, 요게 바로 추비가 되겠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 추비를 하실 때 보통 이제 질소질 성분을 많이 주시게 되는데, 질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요소 비료를 쓰시죠. 구독과 좋아요. 근데 이 요소 비료라는 거는 이 땅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물에 녹아서 이제 퍼진다 하더라도 이 작물이 이 비료 성분을 바로 빨아먹지 못합니다. 요 요소태 이제 질소가 그 암모늄태 질소로 이제 변하게 되고, 여기서 일부 이제 작물이 요 질소질을 흡수하긴 하지만 이 다음에 또 이제 질산태 질소로 바뀌어야 돼요. 요 상태에서 작물은 이 질소를 가장 많이 흡수를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일정 기간 시간도 필요하게 되고, 그리고 요소에서 암모늄태 요 질소로 변하면서 질소가스가 이제 또 발생하게 됩니다. 그래서 추비를 해줄 때는 특히 요소 비료 같은 것들은 구멍을 뚫고 이제 한 숟가락, 두 숟가락 이렇게 넣어주죠. 그 다음에 흙으로 덮는 이유가 이 질소가스가 발생되는 걸 좀 많이 억제시켜 주기 위해서,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흙을 덮어주는 거죠. 그래서 제 고추 같은 경우에도 자 보시면은 쑥쑥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처음에 고추를 심었을 때 요만했어요. 1차 줄 띄우는 줄도 처음엔 요쯤 했었습니다. 제가 근데 요걸 지난 영상에서 이 고추 집게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줄을 이렇게 방아다리까지 좀 올려줬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게 된 거고, 거의 심고 나서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생장을 했죠. 그리고 대도 상당히 이제 굵어졌고, 이제 측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측지는 조금 더 자라면은 그때 가서 제거를 해줄 생각이에요. 그러면 아주 훌륭한 반찬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. 자, 어쨌든 다시 추비 요걸로 넘어와서, 자, 그럼 과연 이 고추 재배할 때 추비는 어떤 비료를 쓰면 좋을지. 물론 대부분 이제 요소 비료를 많이 쓰십니다. 값도 저렴하고, 그리고 그걸 한다고 해서 뭐 고추가 덜 자란다거나 뭐 이러진 않죠. 잘 자라긴 합니다. 근데 정말 좋은 거는 이 비료를 이 땅 속에 넣고 물에 비료가 싹 녹으면서 이 뿌리에서 이 비료 성분을 바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비료가 좋겠죠.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이 질소 같은 경우에 이 질산태 질소로 되어 있는 이런 비료들이 좋다는 겁니다. 그럼 물에 녹으면은 바로 또 이제 작물이 이용이 가능해요, 흡수를 해서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질산태 질소질로 된 이 비료들은 이 질소 가스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스 장애를 주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좋죠. 바로 작물이 이제 질소를 빨아먹을 수 있다. 거기에다가 가스 장애도 없다. 상당히 좋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비료를 보시면은, 자, 저희 이제 유니칼슘 요거 지난번에 제가 감자 추비할 때 살짝 말씀드리긴 했지만, 요거 이제 이게 어디였더라? 도프. 자, 도프라는 이제 국내 기업에서 생산하는 뭐 추비 전용 비료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NK로 칼슘 이렇게 돼 있죠. 질소, 인산바주, 칼륨,
그리고 칼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질소가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질소 성분이 바로 그 질산태 질소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어요. 암모니태 질소도 이게 약간 섞여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쓰면은 이제 고추가 바로 이제 질소질을 빨아당겨서 이 지금 왕성하게 더 생장을 시켜야 되죠. 그럴 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. 거기에 또 중요한 게 칼륨 성분이죠. 지금 천물고추 같은 경우에는 저는 따주지는 않았는데 요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. 이 고추를 대량으로 재배하고 일시에 수확하시는 분들은 천물, 두물, 한 두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 이 싹 적과를 시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고추가 싹 컸을 때 그만큼 이제 양분이 쌓여 있겠죠. 이 쌓인 양분을 활용해서 고추가 많이 달립니다. 위에서 한 네 번째 방아다리부터 고추가 싹 달리게 되고, 이게 어느 정도 한꺼번에 익었을 때 1, 2회에 걸쳐서 싹 따버리고 이제 끝내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다 수확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방아다리 또는 두 번째까지 요 꽃을 다 따내주긴 하지만, 뭐 텃밭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먹을 고추를 생산하신다, 뭐 그러시다면은 이 천물고추를 굳이 따실 필요는 없어요. 뭐 사실 뭐 정도라는 건 없습니다. 그 상황에 맞게 작물 상태에 따라서 또 이제 수확량이라는 것도 이제 달라질 수 있으니까, 뭐 천물고추를 싹 따야지 뭐 수확량이 늘어난다, 그래서 나도 천물고추를 싹 땄더니 수확량은 별반 차이가 없더라, 이런 거는 그 작물 상태, 그리고 토양 상태, 그리고 이제 비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, 재배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이 수확량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.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. 자, 다시 돌아와서, 그러면 질소 같은 경우에 이 고추나무가 이렇게 쑥쑥 자라는데 도움이 되겠죠. 근데 또 너무 과하게 되면은 이 고추가 달리면서 이제 커야 되는데, 너무 과하면은 키만 쭉쭉 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자, 지금 고추가 요만큼 컸다는 거는 뿌리가 이렇게 당겨서 이쯤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. 예, 실제로 이것도 이쯤까지 와 있죠. 그럼 여기서 이제 겹쳐지겠죠. 여기다가 질소질 비료를 하긴 합니다. 근데 요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바로 안 해요. 왜냐? 질소가스가 이렇게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제 다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가스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요소 비료는 이쯤에다 하죠. 요쯤에다 요소 비료를 하긴 하지만, 근데 아무래도 여기에 비해서는 여기에 비료를 하는 게 이 고추나무가 이 비료를 빨아먹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.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너무 가까이도 안 되고, 이 뿌리가 끝나는 지점 딱 봤을 땐 여기에다 구멍을 뚫고 한 5숟가락 이렇게 딱딱 넣어주는 겁니다. 이쪽 이렇게. 자, 그렇게 해서 질소질 비료를 빨아먹으면서 이제 지상부가 이렇게 커 가는데,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가리 성분입니다. 고추는 키만 키우는 게 아니고 열매도 계속 열려야 돼요. 그래서 가리 성분이 들어가야지 이 고추가 비대해지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거기에다가 자, 칼슘이 있죠. 칼슘도 상당히 중요한 게, 고추 재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탄저병, 그 무름병, 이런 병들입니다. 병들. 그렇죠. 충도 있죠. 충도 있긴 하지만, 근데 병 같은 경우에는 자, 병원균이 세균들이죠. 얘네들이 이 고추 세포를 침투해서 이렇게 전염이 되고 그 병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칼슘이 중요한 거예요. 칼슘 성분은 포벽, 세포막, 얘네들을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이 뭐 탄저병원균이 고추에 묻는다 하더라도 이 튼튼한 세포벽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예방이 되는 겁니다. 병균이 침투를 못하는 거죠. 그래서 칼슘을 넣어주는 겁니다. 이 옆면 시비를 해주기도 하고요, 이렇게 뿌려주기도 하고.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보통 일반적인 칼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동성이 좋지가 못해요. 그래서 칼슘도 이 수용성 칼슘이라는 걸 쓰는 거죠. 자, 그래서 칼슘이 물에 잘 녹고 이것들을 뿌리가 싹 잘 빨아먹을 수 있어야지 직접적으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추비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뭐 그냥 요소 비료 하셔도 되지만, 좀 더 좋은 비료를 쓰시겠다면은 질산태 질소가 이제 들어가 있는지 보시고, 그리고 칼슘이 포함이 된 제품이라면 요게 수용성이냐 아니냐, 이런 거 보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저는 자, 요거 지난번에 보여드리겠었는데 요게 있으니까 요걸로 이제 할 생각이고요. 뭐 이런 비료는 많이 있을 겁니다. 근데
뭐 이게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. 거기다가 이제 국내 기업, 예, 국내 기업에서 만드는 거고요. 얼핏 보면 이제 외국 제품 같이 생겼긴 하지만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, 자,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고추에 이렇게 추비를 하고, 중요한 거는 이 고추에 추비를 하고 나서는 꼭 관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. 특히나 요즘 같이 가물고 이러는데 추비를 하시고 나서 이제 물을 주지 않는다, 두둑이 촉촉하지 않은 상태라면은 비료를 아무리 넣는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. 이 비료들이 물에 녹아서 이 뿌리가 얘네들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꼭 추비를 하신 다음에는 꼭 관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두둑에 이제 점정 라인을 넣어놨기 때문에 추비 먼저 싹 끝내고 관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추비할 때 뭐 쪼그리고 앉아서 하지 않습니다.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만들어 놓은 도구가 있는데, 뭐 기성품 도구들도 있어요. 자, 이렇게 생긴 겁니다. 이렇게 얼핏 뭐 보신 이런 스타일의 것들은 이제 뭐 판매하는 걸 보시긴 하셨죠.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 끝에가 좀 넓습니다. 구멍이 넓어요. 그래서 이 비닐이 좀 많이 찢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 하우스 파이프 가는 거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, 뭐 배추 추비할 때도 그렇고 고추 추비할 때도 그렇고 이 알갱이로 된 비료들 이게 땅 속에 넣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. 요게. 자, 그럼 이걸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. 자, 짜잔. 자,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만드는 법이 제가 예전에 2년 전인가 그때 올려드린 영상이 있는데, 요거 그 제가 링크로 달아드리고 설명란에도 이제 첨부해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이거 만들어 쓰실 분들은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넣고 슉. 참 쉽죠? 구독과